미래에는 밤하늘에 별이 사라져서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사라지고 하늘색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게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는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대응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초등학생 여러분. 저는 성우 조민수예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영화 옥자에서 돼지를 친구이자 가족으로 사랑하는 미자 역을 연기했던 배우 안서연이에요. 매년 6월 5일은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환경의 날인데요. 그래서 전국의 초등학생들과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대한민국 환경 1교시를 마련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은 지구는 우리가 지켜요 편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지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텐데요. 먼저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봐요. 지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이 이제 올라가는데, 지구의 인구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재배하고 재배한 농작물을 나르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온실가스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대기 중의 온실가스층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약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쌓여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무서운 태풍이 만들어지는 등 많은 기후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낭비한 자원을 아무렇게나 버려서 쓰레기를 만드는 등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 우리가 0.5도가 더 상승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 되게 되면 항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항상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으로다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거기서 0.5도가 더 올라와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복력을 상실한다. 여러분도 2019년에 있었던 호주의 산불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무서운 산불이었죠. 그 산불 때문에 코알라랑 캥거루를 비롯한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0.5도 상승하면 산불은 2배나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산불뿐만 아니라 허리케인과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일들도 많아졌어요. 이런 기후위기는 우리들의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죠. 관측 이후 100년 만에 가장 빨리 벚꽃이 핀 건데요. 1922년 관측 이후 100년 만에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지난달에는 기온이 워낙 높아서 유난히 꽃이 빨리 피더니 내일과 모레는 꽃샘추위입니다. 산불과 폭우, 가뭄과 폭설 같은 기후위기로 식물이 사라지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람도 살아가기 어려워지겠죠? 지난 40-50년 동안 야생동물의 60-70%가 사라지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졌다고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세상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기후위기에 대해서 배워가야 하고,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우리는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생이죠? 하지만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렁찬 함성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힘겨운
이런 북소리에 맞춰서 기분 좋게 행진하는 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입니다. 지구의 운명은 당신의 손안에. 당신이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지구가 산다. 이런 피켓을 들고 당당히 거리를 행진하고 있네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김도연 학생을 만나볼까요?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는 동안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태풍 그리고 이상기후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저에게 편리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지구 반대편 어떤 사람의 삶을 짓밟고 있다면 저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후위기를 고민한다는 건 나 혼자 편리하게 잘 살고 싶은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조금은 불편해도 함께 살아가자는 평화의 의미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행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알고 있죠? This is not a drill. My name is Greta Thunberg. We are living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Our climate is breaking down. Children like me are giving up their education to protest. But we can still fix this. You can still fix this.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그레타 툰베리는 8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게 됐고 많은 궁금증을 품고 자랐다고 해요. 그러던 2018년 여름 우리나라에서도 111년 만에 기록적인 더위를 남겼던 그 해에 스웨덴은 26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폭염에 이어서 스웨덴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자 툰베리는 기후위기를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의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당시 15살이었던 툰베리의 목소리는 조금씩 전 세계로 퍼졌고 툰베리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세계를 대표하는 각국의 정상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했어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은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후가 이토록 위험해질 때까지 모르는 척을 해온 앞선 세대들에게 지금이라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정책과 노력을 보여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는 걸 세계의 청소년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레타 툰베리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 온곡초등학교의 생태발굴단 학생들을 함께 만나봐요. 6학년 이뉴주 학생이에요. 그레타 툰베리도 처음엔 혼자서 목소리를 내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행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잖아요. 저도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온곡초등학교에는 생태발굴단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동아리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면서 그 활동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신이 실천한 좋은 방법들을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서 알려주고 서로를 격려해줘요. 우리가 주로 샴푸가 플라스틱 통 용기에 담긴 걸 주로 사용하잖아. 온곡초등학교 생태발굴단의 양서윤 학생이에요. 근데 그걸 다 써버리게 되면 플라스틱은 버려져. 근데 플라스틱은 없어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비누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런 문구를 한번 그려봤어. 얘들아, 나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온곡초등학교 생태발굴단의 6학년 진유림 학생입니다.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를 주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렇게 피켓으로 표현해봤어. 나도 너랑 정말 같은 생각이야. 6학년 인유주 학생이에요. 저번에 카페 갔을 때 텀블러 가져갔었잖아. 그때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랑 남은 음식을
내 용기를 내가지고 받아온 적이 있었어. 와, 온곡초등학교 생태발굴단 학생들 정말 멋진데요? 이유주 학생의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는 북극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그때는 북극곰이 불쌍하고 걱정돼서였지 제 미래가 걱정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기후위기는 북극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발굴단을 비롯한 온곡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실천한 일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양서윤 학생의 설명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주제는 달마다 바뀌는데요. 지금까지 물보호, 종이보호, 플라스틱 줄이기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실천이겠지만 나중에는 모이고 모여서 큰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렇게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거제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탓에 밀려온 쓰레기가 해안가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잡목들 사이로 빈 농약병과 페트병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살고 있는 옥포중학교 2학년 허보윤 학생을 만나볼게요. 2019년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변으로 밀려온 쓰레기가 거제 흥남해수욕장을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보윤 학생은 그때 해안가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다회용 스테인리스 용기를 제작해서 무료로 나눠주는 등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럽의 33개국과 싸워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볼까요? 소피아와 안드레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살고 있어요. 툰베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은 2018년 여름. 리스본의 기온은 무려 44도까지 올랐는데요. 폭염에 이어서 포르투갈 중부 레이리아 지역에는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서 12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소피아와 안드레는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함께 극복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2020년 12월 프랑스 유럽인권법원으로부터 원고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남매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법원은 33개국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됐다고 해요. É mesmo muito importante para nós saber que o tribunal sabe que este caso trata-se mesmo de uma emergência climática de agora. 이렇게 청소년들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 관련 소송을 한 건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다고 해요.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도연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런 개인적 실천을 이어가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계속 돌아가고 제철소가 계속 돌아가고 대기업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 실천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실천을 넘어서 정부 차원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후 소송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진짜로 청소년들 원고와 국민 원고들과 함께 기후 소송을 진행을. 안서연 씨, 청소년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또 우리 동네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어른들도 이에 대해 응답하기 시작했대요.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가 멸종 위험에 처한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의 청소년입니다.
2019년 5월에 청소년 기후 행동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께 교육청에서 이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관련 생태전환 교육을 하겠다라고 그걸 수용을 해서 생태전환 교육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기후위기는 한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 기업 문화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학생들 또 교사들 그리고 가정, 학부모들이 연계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미 뜨거워진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계가 바로 환경위기 시계예요. 실제로 서유럽과 중동, 오세아니아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환경오염을 막아서 환경위기 시계를 되돌리는 데 성공했어요. 우리도 위험 단계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시계를 안전 단계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더 이상의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 소리를 높여서 말해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은 이 지구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 지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히 말하세요. 우리의 지구를 지켜달라고요. 파른 하늘과 쏟아지는 별을 계속 보고 싶어요.